그분은 못하실 말씀 제가 해드릴까요? 네. 참 노예 같은 분들 있어요, 진짜. 저는 그래서 뭐 요즘에 아무리 SNS 시대라고 해도 현장에서 투표하는, 그러니까 유세하는 것들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뭐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엄청 모여 있으면 민심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. 그게 없으면 분명히 이런 댓글 작업 같은 거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국정을 쫓아가신 건데. 그렇죠. 예.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화제가 된 게 많아요. 이렇게 지금 연설 이런 것, 막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투표 동력 영상 하나 있었잖아요. 짧게 네. 춤추시는 거. 네, 그건 네. 굉장히 귀여웠고요. 네. 야, 저렇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귀여워도 돼?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었고. 또 하나 더는 아마 지역구에서 유세하신 것 같은데 홀더 인사. 미디어 문구가 네, 홀더 인사하는 거. 네, 네. 왜 그렇게 해요? 아니 저도 몰랐어요. 허리 안 사실은 허리 너무 아프고요. 아. 실제로 복대를 해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프니까 복대를 하면 이게 딱 세워지잖아요, 각이. 그래서 조금 덜 아프거든요. 아예 안 아프진 않고. 불쌍하더라.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정치가 진짜, 뭐라고. 진짜 불쌍해요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말 훌륭하고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. 나같이 어중간하게 공명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는 거고요. 정말 고수들은 안 오시죠. 왜냐하면 진짜 내가 어쨌든 자괴감이 든다니까요, 실제로.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. 네. 실제로 즐기는 걸 수도 있지만 네. 사실 왜 변호사 좀 하고 정치인 뭐 재선 좀 되시는 분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는 게 말처럼 자기 넣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굉장히 싫어하신다면서요. 그럼요. 사실은 굉장히 뻘쭘하죠. 뻘쭘하고 부끄럽고 뭐 제가 그렇게 뭐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지도 않죠. 그거는 그리고 애초에 슈퍼문 유세단 자체 춤 잘 추는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추는 게 저의 컨셉이고 그냥 즐겁게 추려고 노력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 절실함이에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찍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땡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전 폴더 인사를 제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. 사진을 봤더니 90도가 넘어가 120도. 아니 제가 하고 나면 예. 허벅지 뒤가 그렇게 맞아요. 당기는 땡겨요.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근육이 따라 올라가니까. 예. 근데 그 장면에서는 보면은요 사거리 있잖아요. 네.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. 유세도장도 아니야. 속으로 이런 생각해봐요. 저는 이제 뭐 진짜 정치할 생각은 죽어도 없지만 저런 거 싫어서 난 정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. 많이들 그렇게 네. 하시죠. 저도 선거는 가장 굴욕적이에요. 가장 굴욕적이고 그래서 이제 전에 이부영 의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. 원래 그 지역구 주인이셨죠, 그분이. 네. 강동갑에 그 사퇴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가장 세상에서 비참하고 반면 가장 고귀한 직업일 수 있다. 그러니까 비참함을 통해서 뭔가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또 금방 있거든요. 사람들은. 원래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들 생각하시죠. 누가 뭘 했다는 생각은 안 하시니까.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뿌듯하는 거죠. 근데 진짜 이제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출근 인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대로에서 차를 향해서 이제 출근하는 차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아니면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출근하는 분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거나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차량할 때가 좀 제일 뻘쭘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밑에 서요. 그러면 이게 그 운전하는 분들하고 내가 고개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눈이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. 위치가. 그래서 막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막 제가 막 갈구를 하는 거죠. 제발 나 좀 봐줘라. 1번 막 이렇게 하면서. 근데 그게 굉장히 냉정한 얼굴들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진선미 의원님은 일종의 스타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우리가 뭐 120명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중에 우리가 아는 손가락이 꼽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냉랭해요? 그럼요. 생각해 보세요. 제가 그 지난 총선에 받은 거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문 후보님이 받으신 거, 문 대통령이 받으신 게 40몇 프로면 60% 이상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안 찍은 사람이거든요. 실제로는 딱 30%가 찍은 거예요. 40몇 프로가 나와도. 요거를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. 그런 거죠. 그렇게 치면. 근데 그러니까 그 70%를 보는 거예요, 우리가. 현장에서. 아주 냉정하거나 굉장히 한심해하거나 아유
저 뭐 한번 해보겠다고 저 그냥 진짜 그 시선들을 매번 보는 거죠. 웃고 가거나 이러는 거는 막판이에요. 막판에 이제 자기도 막 뭔가 결정하고 그리고 니네 고생한다 TV에서 막 이제 붐업이 막 되면 그때서 반응을 한두 분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 22일이었잖아요. 이번엔 길잖아요. 진짜 초기에는 땡땡. 아이고. 나는 막 웃고 막. 그 뭔지 알아요. 예, 인사하고 춤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한심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가시거나.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. 제가 이 지역에 네. 막판에 이제 처음으로 민주당 유세를 한번 봤어요. 밖에 나갈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. 속마음은 간절하게 이렇게 가서 뭐 엄지척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게 뻘쭘해. 정치인들이 맨날 보게 되면 가서 막 같이 놀고 그러면 되는데요. 그게 잘 안 돼서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믿어야 자기 체면도 걸리는 거니까.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정말 감사한 케이스인 거예요. 말씀하신 대로 이름 탓도 있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아세요. 그래서 뭐 SNS 상에 내가 거기서 봤는데 진짜 내 마음은 격려해드리고 싶었고 막 손꼭 붙잡고 하고 싶었는데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그냥 왔다고 후회하는 막 이런 SNS 글도 올라오고 이러거든요. 그럼 이제 그런 거 하나씩 보면 다시 다 잡죠. 맞아. 그렇죠. 저 사람들은 나를 사실은 좋아하고 가서 와서 꼭 손도 잡아주고 싶고 막 안아보고 싶고 사진도 찍자고 싶은데 못하고 가는 걸 거야. 부끄러워서 그래요. 근데 실제 그런 분들 많으시죠. 네.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뛴 거예요. 네.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점은 최근에도 엄청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깊게는 안 물어볼 텐데 진선미에게 문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? 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 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. 사람 좋은,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 지금의 이 시기는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기에게 주어질 권력을 사사롭게 쓰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활용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품성이 최고다. 그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 하고 있었고요. 그 관점에서 보면 제가 경험한, 제가 느낀 문재인 후보는 그런 분이시죠. 네, 정말 좋은 사람. 좋은 사람. 사람 좋음. 잘하실 것 같으세요? 전 잘하실 것 같아요.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끝날까요? 5년 후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잡음들도 있겠죠. 그러나 많은 분들께 저는 제가 그 2012년에 그렇게 절박하게 변호사 하다가 갑자기 정치에 들어왔을 때에 그 왜 하려고 했니?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거든요. 우리가 너무 압축적 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 가치나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? 라는 것에 대한 멈춰서서 되돌아보는 거. 그래서 조금 더 다져서 다시 출발하는 이 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. 근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그걸 해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가치관 아니면 새로운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재정립되는 그래서 겉으로만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것들을 내실을 든든하게 다지는 그런 대통령이 돼주실 것 같아요. 얼마나 많은 입에 올랐던 호칭인지 느껴지는 게요. 좀 전에도 문재인 후보라고 그러셨어요. 네네.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게 대통령이란 말이 아직도 사실 좀 덜리고요. 몸에. 자, 그 이야기까지 일단 들어봤고요.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궁금한 것이 이제 진선미 의원께서 지금 실향민 아버지 두셨고 그래서 강원도 지사 선거에 거의 뭐 거기서 수석 대변 이런 거 하셨죠. 네, 비례대표였었어서 그때는 강원도에 한 분도 의원이 없으셨잖아요.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때는 서울시장님 수행실장을 했었거든요. 제안을 미리 받았었어요. 그래서 제가 도도하게 그러면 양쪽을 뛸까요? 이랬더니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날 강남에서 박원순 시장님 뭐 하실 때 그때 옆에 사회 보면서 이렇게 진행했고 신촌 이틀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는 서울, 하루는 강원도 이렇게 두 번을 했다가 워낙 박원순 시장님은 뭐 정몽준 후보님까지 도와주시는 국면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올인하겠다 강원도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을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원주에 가서 밤 아이고. 10시에 집에 오는 그 기간을 계속했죠.
최문순 지사께서는 굉장한 빚을 진 것이고 아마 내년에 딱 1년 후에는 또 선거가 있는데 또 가실 것 같은데요. 좀 필요하면 가야죠. 예. 근데 정말 저한테는 그게 경험이 예. 오히려 제가 재선을 고민하게 된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. 그러니까 후보 대신에 원주라는 곳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강원도 너무 커서 한 군데도 못 가는 거예요. 그러네요, 진짜. 네, 그래서 저보고 원주에 그냥 있으면서 후보처럼 돌아다녀 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걸 느꼈죠. 아, 정치인으로서 비례대표만의 경험은 한 100분의 1 정도구나. 그 지역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정말 온갖 굴욕과 막 모멸감 이런 거 견뎌내가면서 막 지역에서 표 한 표 한 표 막 갈구하고 막 같이 막 그 조직들이 막 같이 뭉쳐가지고 아, 진짜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니까요. 그 결과가 끝나고 나니까. 그런 분들 계시죠. 강원도 같은 데 가면 특히 빨갱이들 뭐하러 왔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그럼요. 분들. 대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유세하고 있는데 휴지 줍고 폐지 줍는 할머니가 꾸부정한 할머니가 그걸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욕을 해요? 유세 차량이 있는데 저를 딱 쳐다보더니 쌍욕을 막 하시면서 우리 불쌍한 그네가 뭐 그렇게 아이고. 잘못됐다고. 아니 그분 못하실 말씀 제가 해드릴까요? 네. 참 노예 같은 분들 있어요 진짜. 그분 못하실 말씀 제가 해드릴까요? 네. 참 노예 같은 분들 있어요 진짜. 저는 그래서 뭐 요즘에 아무리 SNS 시대라고 해도 현장에서 투표하는 그러니까 유세하는 것들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뭐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엄청 모여 있으면 민심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. 그게 없으면 분명히 이런 댓글 작업 같은 거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국정을 쫓아가신 건데. 그렇죠. 예.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화제가 된 게 많아요. 이렇게 지금 연설 이런 것, 막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투표 동력 영상 하나 있었잖아요. 짧게 네. 춤추시는 거. 네, 그건 네. 굉장히 귀여웠고요. 네. 야, 저렇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귀여워도 돼?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었고. 또 하나 더는 아마 지역구에서 유세하신 것 같은데 홀더 인사. 미디어 문구가 네, 홀더 인사하는 찍어준. 거예요. 네, 네. 왜 그렇게 해요? 아니 저도 몰랐어요. 허리 안 사실은 허리 너무 아프고요. 아. 실제로 복대를 해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프니까 복대를 하면 이게 딱 세워지잖아요. 각이. 그래서 조금 덜 아프거든요. 아예 안 아프진 않고. 불쌍하더라.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정치가 진짜, 뭐라고. 진짜 불쌍해요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말 훌륭하고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. 나같이 어중간하게 공명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는 거고요. 정말 고수들은 안 오시죠. 왜냐하면 진짜 내가 어쨌든 자괴감이 든다니까요. 실제로.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. 네. 실제로 즐기는 걸 수도 있지만 네. 사실 왜 변호사 좀 하고 정치인 뭐 재선 좀 되시는 분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는 게 말처럼 자기 넣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굉장히 싫어하신다면서요. 그럼요. 사실은 네. 굉장히 뻘쭘하죠. 뻘쭘하고 부끄럽고 뭐 제가 그렇게 뭐 춤을 잘 춘다. 난 정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. 많이들 그렇게 네. 하시죠. 저도 선거는 가장 굴욕적이에요. 가장 굴욕적이고 그래서 이제 전에 이부영 의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. 원래 그 지역구 주인이셨죠, 그분이. 네. 강동갑에 그 사퇴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가장 세상에서 비참하고 반면 가장 고귀한 직업일 수 있다. 그러니까 비참함을 통해서 뭔가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또 금방 있거든요. 사람들은. 원래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들 생각하시죠. 누가 뭘 했다는 생각은 안 하시니까.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뿌듯하는 거죠. 근데 진짜 이제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출근 인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대로에서 차를 향해서 이제 출근하는 차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아니면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출근하는 분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거나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차량할 때가 좀 제일 뻘쭘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밑에 서요. 그러면 이게 그 운전하는 분들하고 내가 고개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눈이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. 위치가. 그래서 막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막 제가 막 갈구를 하는 거죠. 제발 나 좀 봐줘라. 1번 막 이렇게 하면서. 근데 그게 굉장히 냉정한 얼굴들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진선미 의원님은 일종의 스타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우리가 뭐 120명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중에 우리가 아는 손가락이 꼽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냉랭해요. 그럼요.
생각해 보세요. 제가 그 지난 총선에 받은 거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문 후보님이 받으신 거, 문 대통령이 받으신 게 40몇 프로면 60% 이상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죠. 그거는 그리고 애초에 슈퍼문 유세단 자체 춤 잘 추는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추는 게 저의 컨셉이고 그냥 즐겁게 추려고 노력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 절실함이에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찍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땡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전 폴더 인사를 제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. 사진을 봤더니 90도가 넘어가 120도. 아니 제가 하고 나면 예. 허벅지 뒤가 그렇게 맞아요. 당기는 땡겨요.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근육이 따라 올라가니까. 네. 예. 근데 그 장면에서는 보면은요 사거리 있잖아요. 네.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. 유세도장도 아니야. 속으로 이런 생각해봐요. 저는 이제 뭐 진짜 정치할 생각은 죽어도 없지만 저런 거 싫어서